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아린의 이유진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저께였죠.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한일 양국의 문제를 짚어낸 영화 한 편을 보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 모르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요, 현재 한일 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안희정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성학자이자 대구 가톨릭대 일어일문학과 외래 교수님이시죠? 지영임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호빈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풀어낸 문제작. 먼저 영화 주전장 영상으로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200,000 women. Those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They were actually kidnapped from their families, abducted. 2019년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까지 뜨겁게 달군 한 편의 영화가 있다. 바로 위안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이 그 주인공. 영화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감독이자 제작자인 미키 데자키. 그가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Anyway, the American teacher he's referring to is 생각보다 me. 나이가 너무 From 젊으시더라고요. 2007 to 2012, I taught in Japan and made some YouTube videos on the side about social issues. One of them was on racism. 과거 일본 내 인종 차별에 대해 지적한 미키 데자키는 일본 우익의 공격 대상이 유튜버죠, 됐고, 그러니까. 하지만 일본 우익들의 타겟은 그만이 아니었다. Who was getting attacked by right-wing nationalists for the articles he had written on the comfort women issue. I wanted to know why these neo-nationalists wanted to cover up this issue. Didn't really know much about the issue. 3년간 It seemed 끈질긴 like there 추적 was much 끝에 more 일본과 going on 한국을 than 오가며 just 모아온 making 인터뷰들로 sure 만들어진 as 영화 most people would 주전장. assume. 일본 So I 우익과 approached them, 양심 and 세력 그리고 surprisingly, they agreed to 미국까지 speak with me. 그 Contrary 속에서 to 우리가 popular 믿어야 할 belief, 진실은 they do not 과연 deny that there was 무엇일까? a comfort women system. 慰安婦のおばあさんの証言しかないわけです。今となっては何の証拠もないわけですから。1991年の12月から翌年1月にかけて調査を始めた。 위안부의 제1권위자 でそうすると연구에 2日間のうちに6種類ぐらいの資料が出てきてですね。 They were not sex slaves, they were prostitutes. 自分の自由を奪われて性的に強姦され続ける。私は性奴隷だったと言って何がいけないのかっていう気が私はしますけどね。 Their 전쟁을 testimony 방불케 하는 두 is 양극의 저분이 청년들이 웃기죠, 저분이. 위안부 문제의 끝 there are 과연 very many 어디일까? of them. 관객들의 머릿속조차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숨막히는 접점.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위안부 문제의 본질. 그런 사례가 있나요? 판단은 오로지 연구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The US 나가사키 War Report 시장은 that states very 총살, clearly that comfort women 돌아가신 were 건 아니고 prostitutes. 총을 The former 맞았고 comfort women testimonies have been found to be inconsistent at times, and there are no documents to prove recruitment of Korean women by physical force. Needless to say, I was full of doubt and felt like I needed to learn more about the issue. 새로운 시선으로 지켜본 위안부 사건의 진실, 그리고 일본 내부의 이면들까지. 教科書は民間発行ですけど、内容的には事実上の国定化が進行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つまり慰安婦問題を最初に報じた記事を記者をバッシングしてですね、自殺するまで追い込むしかない、そんなようなありましたね。明らかに戦前の日本を肯定しているし、人権感覚もないし。 지금 꼭 봐야 하는 영화, 역사적 인권 문제 해답을 묻는 영화 주전장이다. 네,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본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 제목이 주전장인데요. 제목이 궁금해요. 주전장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낯설죠, 되게. 네. 주전장, 이게 우리나라는 안 쓰는 어떤 조어라고 할까요? 일본식 단어 같은데 메인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주된 전쟁터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뜻은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제목을 졌냐 하면 이제 저 미키 데자키 감독이 이거를 만들면서 자기 머릿속이 전쟁터 같았다. 네. 막 이런저런 주장들 사이에서 전쟁터가 된 느낌이었고 관객들도 머릿속이 전쟁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의미로 주전장 이랬는데
좀 낯섭니다. 사실 이게 네.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주전장보다는 최전방? 그렇죠. 예, 약간 뭐 이런 느낌의 중국 영화 같기도 해요. 중국 네. 영화 보면 세 글자 무간도. 네, 그런 것처럼. 네. 네, 이 영화가 이 시점에 또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보면서 이제 감독으로서 야, 이거 한국 감독이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저런 접근은 사실 거의 힘들어요. 한국 감독의 개인도 그렇고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도 그렇고 저런 내용을 한국 감독이 만들었으면 되게 비난을 엄청 받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저렇게까지 냉정하게 네. 이제 한국인이 그러면 되게 약간 낯설어 하거든요. 대중이나 사회가. 그리고 일본 감독이어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런 시선 유지할 수 있었을까 싶고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이제 독특한 정체성이 말하자면 만들어낸 네. 영화고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인의 시선이라고 봐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감독이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이제 사실은 영화적 접근은 감정적인 접근이 많고 이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뭐 이런 어떤 대립 구조를 이제 정해놓고 간다면 이제 굉장히 새롭다고 볼 수 있죠. 독특합니다. 아무튼 되게 부러운 재능입니다.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다가 맞아요. 왜 인종 차별을 맞아요. 다뤘다가 공격을 받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뭐 이런데 유튜브로서 활동했던 그런 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2시간짜리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From 2007 to 2012, I taught in Japan and made some YouTube videos on the side about social issues. One of them was on racism in Japan, which got the attention of the Japanese right-wing neo-nationalists and sent threats in order to pressure me into taking down the video. When I came back from the monastery, side note, I was a Buddhist monk for a year, I heard about this journalist who was getting attacked by right-wing nationalists for the articles he had written on the comfort women issue. I wanted to know why these neo-nationalists wanted to cover up this issue. 그 감성이에요. 이렇게 바로 막 하잖아요, 유튜브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잠깐 물 마실 시간도 저희에게 주잖아요, 시청자에게. 근데 이 영화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꼭 탐사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처럼 계속 중요한 정보들이 착착착착 직진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영화 끊고 뭐 밥 먹고 와서 다시 봐도 맞아요. 또 재밌어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흐름 끊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됐는데 진짜 그 학술 심포지엄에 온 듯한 한시도 그렇죠.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들었는데요. 그 위안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익의 생각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내 머릿속에 이제 전쟁터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답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네. 수수께끼 푸는 것 네, 같은 맞아요. 영화입니다. 대표님께서는요? 뭐 증언이 영털이다. 위안부 피해자는 뭐 매춘부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왔었는데 그 우익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는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시민 모임에서 일반 개봉 앞서서 시사회도 하고 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집회하시고 이럴 때 막 나타나서 공격했던 인물들이 여기 영화에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그럼요. 그 우익 교과서 운동했던 사람 뭐 하여튼 이름만 듣고 보던 사람들도 네. 뭐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영화 감독 얘기를 저희가 조금 했지만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특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미키 데자키 네. 감독입니다. 이름이 네. 그렇고요. 이분 이력이 되게 특이합니다. 일단 미국인이고요. 일본계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 이제 이것저것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와서 영어 강사를 했어요. 영어 강사 하면서 유튜브
영어 강사도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운영을 네. 하고, 근데 약간 논쟁적인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가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기도 했다가 뭐 아무튼 이런 분이고, 그래서 이제 영화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화, 특히나 이제 위안부에 대한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무거움이 없어요. 되게 유튜브적입니다. 되게 네. 가볍고 그런 감독의 이력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 아닌가. 막 무겁게 짓눌려 있는 어떤 국가관, 뭐 혹은 뭐 윤리관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또 반대로 훨씬 더 깊숙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되게 위트가 있어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떠나서 네. 이렇게 무거운 소재를 막 재밌잖아요. 보면 막 되게. 네, 상당히 무거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 영상을 보여줘도 네. 학생들이 그렇죠, 아주 그렇죠. 재밌고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일본에서도 상영이 됐잖아요. 이 한국에서 주전장을 보러 가는 것과 일본에서 일본인으로서 이 주전장을 보는 거 상당히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일본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일본에 있는 그 제가 아는 친구 일본 사람이 네. 일본에서는 지난 5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가 나왔대요. 기립박수까지요? 네. 네. 대단히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저 감독이 정말 생명을 잘 보존해서 앞으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걱정되죠. 그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만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한 의원이 아베 총리에게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이 있냐고 소리치는 장면이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국가는 사죄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데 정말 저는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거기 나오는 우익 사람들을 보면요. 私はそれ反対なんですよ。国家は謝罪し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国家は謝罪しないっていうのは基本命題ですから、ぜひ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아까 전에 안희정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우익들의 민낯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거의 볼 수 없는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또 일본에서 유학을 뭐 10년 가까이 하면서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우익들이 뭐 제1교포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저고리를 입고 있으면은 뭐 나이프로 치마를 뭐 찢는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야스쿠니 신사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가보면 이 검은 트럭을 타고 그다음에 검은 트럭 위에는 일장기를 붙여놓고 그리고 확성기로 그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들을 하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것을 저지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유학을 했을 때는 그러한 의견들이 그냥 의뢰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와서는 이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일본 사회 내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참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自殺するまで追い込むしかない、そんなような書き込みがインターネットとかツイッターにたくさん流れましたね。それだけではなくて、私の勤務していた当時の北西学園大学に、脅迫状が送られてきて。 근데 저는 이제 다큐를 만들지만 다큐멘터리의 재미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인터뷰 내용보다는 그 표정, 그 목소리 막 이런 걸 통해서 전달되는 게 훨씬 많다고 보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야 진짜 야 뭐 그 뭐랄까 웃음이 나왔다가 화났다가 막 이제 그러는데 그들의 그 뻔뻔한 태도가 제일 재밌었던 어떤, 그리고 그걸 찍어낸 감독이 대단하다. 이 일본인도 못 찍고 한국인도 못 찍을 그런 장면 같아요. 미국인이라서 오케이 했을 것 같은. 그 표정들이 연기가 아니잖아요. 영- 진심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사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네.
감독을 약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야 유튜버래. 그러고서 그냥 So I approached them, and surprisingly, they agreed to speak with me despite my being anti-Japanese in their eyes. These people are what some call historical revisionists or denialists.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y do not deny that there was a comfort women system, but they do deny the current agreed upon historical narrative and fight to revise it. 이게 만약에 뭐 박찬욱 감독이래 뭐 이러겠죠. 그 사람들도. 근데 야 유튜버래 유튜버 하고 오히려 그 유명하지 않은 감독이라 더 득이 됐던 것 같은. 그리고 그걸 영리하게 잘 이용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속살을 더 맞죠, 생생하게 볼 수 맞죠. 있어서 저희는 좋죠.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 회의라고 하는 문제점을 대사키 감독은 뒤쪽에 가서 이제 일본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怖い、本当に怖いです。彼らはですね、明らかに戦前の日本を肯定しているし、それから人権感覚がないし、それから自分たちは別格でやはり人を支配する一種の階級意識を持っているし、だからこういう人たちが安倍内閣を中心にですね、時の権力を持っているから、彼らの思う憲法改正や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 어제 제가 일본 회의라고 하는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 주전장이라는 영화를 상당히 그 경계 아니면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영상에 나오는 그러한 우익들의 의견들이 일본 회의의 그 의견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문을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 놨어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간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신경 쓰게 됐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개봉하고 나서. 일단 이 영화가 목표하는 바 하나는 이룬 것 성공했네요, 같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렇게 우익들의 주장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그 전후에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본이 패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하고 나서 그 연합군 사령부가 그 일본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주로 연합국이라고 해도 주로 이제 미국의 주도에 의해 가지고 전후 문제가 처리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반공의 전초기지로서 일본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제군비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라든지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 이런 것들은 면제되고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죠 영화에. 네네. 네, 그러니까 대충은 우리가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게 한번 총정리가 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네. 네네. 미국의 시선까지 다뤄주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 또 가끔은 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하는 그런 또 괜한 억울함도 들더라고요. 미국이 인권을 주장하고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한 사람도 없는 미국의 글렌데일 씨의 소녀상이 평화의 소녀상이 서고 국제적으로는 인권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 이슈보다는 그 이제 미일 안보 뭐 그런 게 더 이제 앞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평화 헌법을 지금 고치려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지금 그걸 이제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방관하고 때로는 옆에서 설득 도와주면서 니네 이웃 나라끼리 그 어른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래가지고 한일 합의도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그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예, 그런 게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겠죠. 네. 미국인데. 이 영화의 제목이 아까 전에도 주전장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익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전장은 미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어서 일본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Known as Texas Daddy in Japan, Mr. Murano has made a number of videos like this in support of the Japanese right-wing view on comfort women, which has made him somewhat of a celebrity among the Japanese right. So when we got to the statue there, I brought the paper bag with me because of holding it up and say because it would be appropriate, saying that this ugly hunk of junk deserves a paper bag on its head. They were not sex slaves.
They were prostitutes.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전쟁 범죄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개인 청구권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에 정치나 외교 그리고 경제의 문제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아마 복합적으로 이렇게 위안부 문제가 한미일 사이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하죠. 약간 뭐 한국 일본의 문제를 미국에서 왜 미국인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일본인도 그렇고 되게 진짜 주 전장은 미국 현실적으로 그런데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시민 사회는 최소한 살아 있긴 하구나 그런 약간 희망을 맞아요.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시작할 때쯤에 그 감독이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전후에도 계속 가부장적인 사회가 더 상처를 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사회가? 네, 한국 그렇죠. 사회의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몇십 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식민지였던 시절에 조선반도에서 젊은 여성들이 수없이 끌려갔는데 그 사실은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해방이 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문화적으로도 정권도 그렇고 이제 좀 뭐 나쁘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그런 게 많았죠. 그렇죠. 아니 그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걸 떠드냐 뭐 이런 가부장적인 목소리가 강하게 있었고 지금도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을 할 수 없었던 네.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네. 대단하네요. 그 처음 말씀하신 분이 김학순 할머니가 91년 8월 14일에 그동안 대단한 일본이 것 우리 정부나 일본 군대는 관여한 거 없다. 민간 업자들이 그냥 모아서 데려갔을 뿐이다고 계속 이제 오리발 내미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하셨죠. 네. まあいわば、官憲がですね家に押し入っていって人さらないごとく連れ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強制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こう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집에 쳐들어가서 끄집어냈다, 끌고 갔다. 그런 것을 입증해주는 문서는 없지 않냐. 라는 것이 아베 정부의 주장이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범죄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その強制っていうのを安倍さんはその縄で縛って連れてったって言ってるわけ。 근데 이런 영상에서 이런 내용은요? 뭐 그래도 가서 밤에는 유희를 즐기지 않았냐, 빚은 갚지 않았냐, 가족들에게 뭐 선물 돈을 받지 주려고 않았냐. 가지 않았냐,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니냐, 이게 강제가 맞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식민지 시대에 온갖 그 물자를 수탈해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한 입 더 넣은 게 절박했던 그런 집에서 어디 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모아서 돈을 집에 붙여줄 수도 있다 이러니까 다들 그러면 기꺼이 내가 가서 일해서 우리 집안을 돕겠다 이래서 따라갔던 사람들 우리가 취업 사기라고 분류를 하는데 네. 그런 사례가 제일 많거든요. 취업 사기네요. 취업 사기. 네네 취업 사기로 갔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네. 그때 모집해서 데려갔던 사람이 네가 가서 일하는 게 이런 거다 하고 얘기해 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속여서 그렇죠. 데려갔죠. 그래서 진짜 뭐 배 타고 열차 타고 맨날 며칠 가서 도착해 보니까 군대가 있고 위안소에 넣어진 거죠. 그리고 저기잖아요. 미성년자. 네. 그렇죠. 네. 예. 그 당시에 일본이 조약에 가입해 있던 국제 조약에도 어긋나는 미성년자들을 모집해서 데려간 거예요. 왜? 침략 전쟁에 일본 군인들을 동원하고서 그걸 이제 그 무마하기 위해서 천황이 주는 하사품이다 이러면서 위안소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慰安婦のおばあさんの証言しかないわけです今となっては何の証拠もないわけですからでもその証言も二転三転してるわけですよねそれが普通だったら裁判でもそういうふうなことは証言として取り上げられないです証拠にはならないですよねその二転三転する証言っていうのは 그 91년에 처음으로 증언을 한 할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참 고마운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증거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학계에서도 이 증언에 대한 구술 증언에 대한 문제점을 가끔 뭐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술 증언은 뭐 신빙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사료들이 학술적인 자료로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 얘기는 있는데 이 위안부의 문제야말로 이 구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일본의 중요한 문서들이 폐기된 상황에서 이 구술 증언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여성의 몸에 가해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머니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사키 감독이 또 중요한 어떤 영화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어떤 가부장제의 문제를 제기를 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가 이러한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일본의 정부는 물론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관된 증언이 없고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게 영상에서 굉장히 주된 논리 네. 중에 하나죠. 그 수정주의자들의. 네. 근데 영상에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 위조된 문서들도 많다. 필요 없는 부분 다 뺐다.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일본의 맞습니다. 언론의 그 신뢰도 지수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요새. 네. There are some Korean women who came forward and gave some testimony that they were kidnapped in that way. Their testimony is inconsistent, and there aren't very many of them. It's true that sometimes the testimonies of the former comfort women are not fully coherent. But what do you expect from the victim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그때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할머니들이 사실은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제대로 얘기하는 것도 힘겨워했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처음 만났는데 어린 시절에 성폭력 당한 경험을 못합니다, 얘기. 그리고 다시 한 번도 그걸 깊게 들여다보고 자세히 설명할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고요. 그걸 언어화한 적도 없어요. 또 요즘 한일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 영화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사실은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제대로 된 그 해결책을 저희 그 아시아의 피해국들 활동 단체에서 진작에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오다가 지금 또 강제징용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대해서는 일본 반응이 지금 이렇게 경제 보복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괜히 던진 게 아니라 일본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한일 협정하고 관계없이 개인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을 내린 게 있거든요. 그걸 그걸 근거해서 일본 법원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그걸 한 건데 그걸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그걸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시민단체들로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동경에도 세우고 전 세계에 세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This statue honoring our beloved grandmas is just one step in the process. It's one step to changing our memory and our truth. It's one step in the process of eradicating sexual violence towards women in war forever. On three. 1, 2. 결과적으로 그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판결 문제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한일 과거 청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부터 개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본 법원에서도 개인 청구권을 인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또 1965년에 그 한일 협정에서 이미 그 배상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안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동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경제 문제와 다르게 또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과제가.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부 90을 넘기신 연세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계속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240분 가까이 피해자 신고를 했지만 지금 남아 계신 분이 뭐 20분밖에 안 되고 저희 정신대 시민모임에서 지원해온 피해자들은 대구 경북에 27분 계셨지만 지금 다 돌아가시고 지금 3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진짜 그 뭐 얼마나 그 세월의 무게를 더 버티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일본이 이 문제를 부정하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이걸 교육을 통해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많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희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짓게 됐고 그게 지금 건립한 지 벌써 3년 반이 됐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걸 거점으로 좀 더 다양한 국내외 그 단체 개인과의 교류를 포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네네네. 하고 이걸 거점으로 활동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작계가 제시한 문제점들을 한국 내에서도 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논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겪었던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 후세대가 잘 기억을 하고 그러한 기억 투쟁 속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실천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억 투쟁이라 하면 이제 말하자면 역사관이나 뭐 이런 다큐도 해당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의 그러한 식민지배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강제동원의 기록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돼 조선인이 합사된 그러한 문제들의 기록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증언이 정말 역사적 중요한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민모임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네. 문구가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 좀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빨리 이분들 사죄를 빨리 해서 일본 여행을 빨리 갔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이쁘잖아요, 일본. 그냥 부담 없이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는 근데 되게 한국인으로서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영화가 과정이 뭐야 뭐 했다가 막 황당했다가 그런데 이제 감독이 되게 아까 말했듯이 영리한 게 그 어떤 우리가 가진 접근법 있잖아요. 그동안 한국인이 뭐 그 국가나 뭐 어떤 뭐 인종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네. 답을 준 것 같아요. 감독이 좀 그냥 보편적 인권에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 그러면 이긴다? 내가 볼 때 그런 그게 제일 강력하구나. 뭐 국적, 뭐 정치, 뭐 계보 이런 거보다 그런 말하자면 약간 해답을 얻었달까?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 그렇죠.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이게. 네. Well, I'd say that human rights is an international issue, and this is a human rights violation. It happened to young Asian girls, but for me, it's very clear. This is something that hasn't been acknowledged and needs to be acknowledged. 누가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면 태극기는 다른 곳에 들고 가주세요. 이곳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상징 나비를 들고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이곳은 인권 대 인권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반일이 아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가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잊혀서는 안 되는, 또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지만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8.15 특집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작은 영화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